네, 오랜만에 또 AI 프롬프트 강의 좀 진행을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긴 한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좀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프롬프트 작성할 때요, 특히 뭐 여러분들 제 생방송 보시게 되면은 저걸 많이 활용하잖아요. STT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STT를 활용해 갖고서 좀 효과적으로 AI하고 소통하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네,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분들 그 제 생방송을 보시게 되면 STT를 많이 활용하면서 종목 분석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 길이가 좀 길잖아요. 아시다시피 여기. 네, 요것도 뭐 지금 아까 전에 근데 생방송 때는 좀 프롬프트 길이가 짧긴 합니다. 되게 좀 짧죠. 요만큼밖에 안 됐어. 근데 여튼간에 이제 평상시에는 혼자서 이제 할 때는 좀 이렇게 혼자서 뭐 할 때는 좀 길긴 길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프롬프트가 길어야 좋은가요? 아니 길어서 좋은 건 아니고 그 맥락 때문에 그래 맥락.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원리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리가 어떻게 됐냐면 AI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AI.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프롬프트를 전달하죠. 그럼 프롬프트가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답변에 대한 밀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AI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풍부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정보를 통해 갖고서 여기서 분석을 한 다음에 답변을 줄 수가 있잖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뭐 제가 보니까는 대부분은 그냥 뭐 A 종목 분석해줘. 좀 한 줄짜리 이렇게 프롬프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A 종목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AI가 그냥 이 맥락 없는 요 하나 문장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종목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디테일함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종목 분석해가지고 답변을 줘요. 그러면 여기서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AI가 그냥 사람이 A 종목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적이 없잖아. 범위가 없어. 아니 A 종목에 뭘 분석해달라는 얘기야? 와, 무엇을 분석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분석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야? 뭐 여러 가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A 종목 분석해도 그러면은 AI는 본인이 확률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맥락을 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확률적 답변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LM AI잖아요. LLM AI는 확률적 답변으로 가게 되면 뭐가 좀 높아질 확률이 높죠?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죠. 네, 그런 환각 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AI가 답변을 줄 만한 네, 범위, 이런 범위 내에서 답변을 줘라고 좀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뭐 A 종목에 분석해줘? 이건 명령어잖아요. 명령어가 이렇게 있어요. 명령어는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죠. 뭐 요청이니까, 그쵸? 근데 명령어 전에 맥락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이게 맥락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뭐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다음에 나온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문 요청이죠. 그 명령문
프롬프트죠. 명령 프롬프트. 컨텍스트 프롬프트는 저거죠. 컨텍스트 프롬프트는 맥락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맥락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뭐 페르소나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 맥락에 해당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해준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근데 지금 대부분 아직까지 이거 쓰잖아요. 그냥 어떤 걸 쓰냐면 명령어 프롬프트를 쓰잖아요. 그냥 AI 뭐 A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줘 이렇게만 하잖아. 그럼 뭐 그냥 일반론적인 답변밖에 없죠. 그러면 컨텍스트 프롬프트라고 한다면 뭐 근데 컨텍스트 프롬프트를 다들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컨텍스트 프롬프트니까 뭔가 뭐 맥락이 긴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 봐요. 명령어가 긴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요. 맥락은 없어요. 제가 다른 분들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좀 하는 거 봤는데 그냥 길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 줄짜리 명령어였잖아. 뭐 기껏 해봤자 앞에다 뭐 페르소나라든지 뭐 역할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문장을 준 거였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명령할 내용만 있어요. 그리고 답변에 대한 출력 포맷만 있어요. 똑같아요. 컨텍스트 프롬프트 작성할 때도요. 어떻게 그 하시냐면은 똑같은 게 이렇게 똑같게 해요. 어떻게 하시냐? 그냥 템플릿만 있어요. 근데 이 템플릿도 누가 만들어줬냐? 이 템플릿도 다 AI가 만들어줬죠. AI가 만들어준다는 이제 개인이 수정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예, 좋은데 문제는 이게 그냥 길어요. 예, 대부분 뭐 포맷 형식이고요. 어떻게 보여줘 이런 외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외적인 부분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면 익스큐션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실행 프롬프트. 어떻게 나한테 답변을 줘라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길어도 이게 컨텍스트 프롬프트니까 길어도 그냥 형식적인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그냥 템플릿 프롬프트라고 해갖고서 이 템플릿 프롬프트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걸 컨텍스트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그냥 길게만 있어요. 길게. 근데 이 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긴 내용이 다 저거야. 명령어야, 명령어. 어떤 형식, 외적인 형식, 어떤 제약 조건, 예,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있어요, 겉모습만. 근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람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꽉 찬 내면의 세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에게도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이 맥락 정보가 이런 다양한 명령어 정보를 맥락 정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사고 내가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의견 그리고 이건 내 의견만 하면 안 되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나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나의 의견은 내가 이미지로 편집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AI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게 있다? 대부분 AI 강의하게 되면은요. 뭐 AI가 할루시네이션 환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각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할루시네이션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진짜 괜찮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좀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맥락 파악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뇌의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 뇌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편집을 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도 환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잖아. 잠을 자고 일어났어. 내가 잠을 딱 자다가 딱 일어났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머리가 두뇌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멍 때리잖아. 그리고 있다가 생각이 좀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그때 머리가 활성화되죠. 그런 두뇌 세포가 활성화되면은 그때서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 잘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환각도 있고 할루시네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제가 기사를 분석하는데 기사에 오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오타 갖고서 AI가 분석하면 당연히 쓰레기 정보가 들어갔으니까 쓰레기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임의적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AI에게 뭐 물어볼 때 물어볼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현상 그대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정보 있잖아요. 눈으로 본 정보 현상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말고 이렇게 본인의 느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서요. 눈으로 본 거. 네, 현상 그대로. 그 정보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왜? AI도 똑같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본 내용을 똑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AI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지.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요. 근데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의견이 거의 100%야.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본 게 현실의 현상장 사실이 80% 봤어. 그러면은 20% 정도는 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 20% 의견. 그치? 80%본 거하고 20% 의견. 그러면 이거 갖다가 AI에게 전달하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 그 ST를 활용할 때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이 거의 80%예요. 아, 내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본 거는 20%예요. 그러면은 AI가 정보를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STT로 정보가 이렇게 전달됐잖아. 그러면 AI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러면 AI는 그냥 이 사람이 80% 개인적인 의견 이야기한 정보가 더 많으니까는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좀 더 그냥 텍스트로 문서화 시켜주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능하다면은 ST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요. 현상 그대로 전달하세요. 내 눈으로 본 거, 내 눈의 감각으로 본 거 그대로 전달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필요하긴 하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약 20%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임의로 현상의 내용을 축소하고 편집을 하시면 그렇게까지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종목 분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셨던 정보를 그냥 AI에게 STT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STT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적으로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내 생각으로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AI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AI는 당연히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개인적인 생각 그게 80%의 정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적 정보를 20%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문장으로 텍스트화한 내용밖에 나오지 않겠죠. 사실적, 객관적 정보보다는. 그래서 우선은 현상적 정보를 좀 전달하는 방식이 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뭐 한 20%? 뭐 많으면 뭐 40%는 너무 심하고 한 30% 정도 많아봤자 그 정도만 좀 전달하는 게 가장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AI에게 시뮬레이션도 시킬 수 있고 AI에게 더 현명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계산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AI를 STT를 활용해 가지고 이용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왜 깜짝깜짝 놀라냐?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나와요. 마치 진짜 슈퍼컴퓨터 같은 그 결과값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거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STT를 활용하실지. 그 말씀을 우선 이번 시간에 드려볼게요. 우선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뭐 여기에 제가 이거 다 게시물에다 올려드렸는데요. SNS에다 그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뭐 이게 보신 것처럼 여기 써 있네. 현상, 맥락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현상을 본 관찰, 핵심적인 내용 같은 거. 그다음에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지, 의문점이라든지 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요청. 야, 요청은 맨 나중에. 근데 요청을 꼭 뭐 맨 나중에 할 필요 없고요. 뭐 앞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보신 거, 여러분 느끼신 거, 예, 이런 것들은 네, 대부분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요청은 뭐였죠? 그 명령문이잖아요. 이 명령문은 그냥 나중에 끝에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STT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네, 결과값을 네, 답변으로서 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까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의 거리가 있는데 우선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본 뼈대는 잡고서 ST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STT 기반 동적 프롬프트 전략적 네, 사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